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 혹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측에서는 이혼 소송에서의 방어는 물론이고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올바르게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양쪽 모두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사건이 진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라 단지 부부 사이 어떤 불화와 다툼에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아동학대로 상대가 나를 신고했다라는 것을 형사 검사에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목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행위가 진짜 아동학대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면 마냥 그런 주장만 하는 게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배경으로 삼 때에 나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가 아니라 부모로서 정당한 양육, 훈육에 포함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다른 친부모 아동학대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다른 친부모 아동학대 사건보다 더더욱 힘든 이유는 상대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이 쟁점까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도대체 방어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전선이 확대돼서 매우 혼잡하게 되고, 그 와중에 실수를 저지르게 돼서 이혼소송과 아동학대 사건 모두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을 다룰 때는 이혼 문제와 아동학대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혼소송 진행 중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그런데 기존 변호사님은 이혼 사건만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사건 상담을 하고 아동학대 부분을 추가적으로 맡겨라 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변호사님들은 상당히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이 잘 모르는 아동학대 사건을 다른 전문가를 구해가지고 다루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동학대 사건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이고, 특히 단순히 감정이 호소한다든지 일반 형사사건처럼 유무죄를 엄정하게 다투는 방식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것은 다투되 특히 부모로서 이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함과 동시에 그것이 꼭 올바른 행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요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